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21명이 탄 낚싯배에 돌고래호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없는데요. 전복된 돌고래호의 항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돌고래호는 그저께죠. 5일 새벽 2시 전남 해남군 남성항에서 추자도로 출항했습니다. 2시간 뒤에 제주 하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한 후 인근 섬에서 낚시를 하고 저녁 7시 25분쯤 신양항에서 다시 남성항으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해남에서 같이 추자도로 왔던 돌고래 1호가 7시 38분쯤 돌고래호 선장에게 회항을 제안을 했고요. 두 어선은 회항을 시작했습니다. 돌고래 1호 선장은 회항하면서 돌고래호에 계속해서 전화 연락을 했는데 7시 44분 돌고래호 선장이 잠시만이라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신호인 V패스는 그보다 앞선 7시 38분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상에서 끊겼습니다. 저녁 8시 40분에는 돌고래 1호가 제주해경 추자안전센터에 돌고래호의 통신 두절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밤 9시 5분 수색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 교신 지점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돌고래호는 11시간이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 해경의 수색 지점과는 정반대인 하추자도 서쪽 섬생이섬에서 남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지나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높은 파도에도 필사적으로 배에 매달려 있던 3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점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그리고 YTN 우철이 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대략 7시 38분에 이제 교신이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사고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실종자. 8명으로 추정되는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요? 현재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이제 실종된 지 약 한 4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네.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이제 다행스럽게 아주 저체온적으로 아주 기친 상태에서 섬이나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도 좀 병행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수면상에서 의식불명으로 해서 익사가 됐다든가 할 경우는 이제 수면상에서 이제 좀 가라앉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음식물이 이제 한 3일 정도 되면 그 가스가 발생해서 이제 다시 뜨는데 그게가 이제 오늘에서 내일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보거든요. 그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오늘과 내일이 이제 그 식별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내용은 관련 현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에 있을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나요? 지금 수온이 25도 정도 된다면서요? 바다에 이제 바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체온이 36.5도고 이제 25도 밤에는 좀 더 기온이 내려가겠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할 때는 한 그 기간 동안에 11도에서 한 15도 그 사이의 수온이었거든요. 차가웠죠. 그러니까 야간에는 이제 더 내려가니까 우리가 보통 한 25도 이하 되면은 이제 거의 의식불명이고 저체온으로 해서 심장에 있는 피가 머릿속에 전달이 펌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25도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혈액 떨어지면 의식이 되면은 이제 호흡하는 데 지장을 주면서 그것이 이제 저체온증의 가장
심장이나 폐나 이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네. 지금 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원래 나왔었는데 네. 해경은 지금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해경 측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해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는 장애물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거는 생존자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네. 아무래도 생존자 이제 당시 타고 있던 생존자 진술이 배가 양식장 줄에 걸려서 엔진이 정지된 이후에 급격히 전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예, 때문에 이제 해경도 이 증언을 토대로 현재까지는 장애물에 의한 전복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아무래도 현재까지 해당 돌고래의 선장이 이미 숨진 상태고 네. 또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경에서도 파악만 하고 있는 건데 다만 현재까지 해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상 상황인데 해경 측에서는 당시에 항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상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말로는 사고 당시에 3m에 이르는 너울성 파도가 일었었고 또 비도 내렸고 동시에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까지 불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생존자 진술에 따라서 일단 양식장술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악천후가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동시에 또 현재까지 이제 승선원 명부가 실제 승선했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때문에 뭐 과승 또는 뭐 한마디로 승선 인원이 초과됐거나 네. 아니면 선장이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게 출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와 함께 조사가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출항과 관련해서 그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네, 이제 낚시 어선에 낚싯배 같은 대한 경우는 출항 관계는요. 네. 이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요 관련돼서는 그 낚시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출항 관계가 규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현재 출입항 신고 등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출항의 제한, 안전 운항 등에 의한 조치, 네. 승객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출항과 관련돼서 안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아주 개정안에 대해서 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요번에 돌고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예.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출항 관련돼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좀 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조그만 데는 뭐 5,000개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대행으로 봐서 5,000개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5,000개가 이제 어떤 뭐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 출입항 통제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5,000개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현실화해서 이번 개정안에 또 이제 계류 중인 법안이 포함해서 좀 더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교훈점이 되지 않나. 5,000개라는데요. 사실 뭐 안전 이런 거보다도 뭐 그 5,000개에서 관리하는 어장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그렇죠. 차원일까요? 어민들 다른 위주로 사람들이 해서 와서 뭐 그렇죠. 그 불법 조직인데 어획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주로 사람들한테 저기라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죠. 안전관리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 관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네. 조직화해야 되고 예산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이제 대응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정과 이렇게 매뉴얼이 잘 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개장도 잘 해야 될 거고 네. 탑승한 승조원들도 특히 선장도 정말 이게 안전 의식을 가지고 예.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봐야죠. 자, 오철희 기자, 네. 아까 정영원 원장님께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수색 작업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수색이 좀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색 상황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조금 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마디로 낚시어선에 관련해가지고는 낚시관리 및 육선법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데 낚시어선이 출항하고 또 이제 항을 들어올 때는 신고 사항입니다.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출항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출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만 근데 돌고래호가 출항할 당시에는 풍랑 주의보 내지 경보 같은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현재로서는 출항을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구조 그리고 수색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해경에서는 해군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함정 수십 척을 투입을 해서 예. 이제 사고 해역에서 이제 실종자들을 수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일단 현장에 이제 직접 해상에 나가서 뭐 배 척수를 일일이 세워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경 방침은 그렇고요. 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정말 해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실종자들의 이야기대로 이제 해경에서 정말 그 많은 배들을 투입해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한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실종자들의 입장인데요. 예.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사고 발생한 지가 40시간이 지난 상태고 마지막으로 실종자가 수습된 게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인 어제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예. 벌써 하루 가까이 실종자 수습 소식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지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 조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실종자들이 계속해서 떠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때문에 조금 더 바삐 실종자들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해경도 뭐 나름대로 구조 작업, 뭐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사고 때와 뭐 이후에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도 많고 최초 신고 시간이라든지 그 이후에 해경의 대처도 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해경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보통 약칭을 하는데요. 거기에 돌고래호 위치 신호가 두절된 시각이 19시 38분입니다. 네. 지난 5일 19시 38분이고요. 최초로 해경서 산하 추자 안전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20시 40분입니다. 예. 이미 사고 발생 추정 시각부터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1시간이 걸렸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신고가 이루어진 게 8시 40분인데 본서인 제주 해경 안전서 상황실로 정식 상황이 접수된 게 21시 03분입니다. 이미 거기서 23분이 더 지체가 된 겁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추자 안전센터 측에서는 복항하고 있지 않겠느냐. 혹시 상황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네.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미 바다에 빠진 실종자들에게는 1분 1초가 아쉬운 정말 그렇죠. 생사를 아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이미 본서 상황실로 접수되는 데만 23분이 지연된 겁니다. 신고에만 1시간이 지연된 거고요. 네.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해경서에 신고가 상황이 접수된 이후에 그 해경 함정이 현장에 출동한 시각은 밤 10시 30분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최초로 해경 함정이 투입된 겁니다. 예. 예. 정말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에 해경 측에서 초기 대응이 세월호 사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거기다가 야간 투시 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까지 그 출동했던 해경 함정에는 야간 투시 장비는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전초등만 있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현재 조명탄을 쐈느냐 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 2시간쯤 전에 제주해경 관계자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오전에서야 비로소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서 구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네. 그때 인정을 한 내용이 출동했던 함정에서 조명탄을 쏘지 못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동 당시에 이제 야간이었고 또 기상 상황이 안 좋았는데 구조 장비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용현 원장님, 이번에도 이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이제 바다 날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이제 구조를 하더라도 이제 안전을 좀 이렇게 취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구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공감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초기 대응의 예. 인명 구조의 관건이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초기 대응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 보도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 제 나름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 그런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 돌고래와 돌고래 1호의 그 두 선장이 네. 이제 가란 이야기인데 돌고래의 1호 선장은 날씨가 나빠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통신이 안 되니까 네. 그 파출소에 가서 뭐 혼자 말식으로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혼자 말식으로 주저주저 하면서 신고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파출소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한 2, 30분 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 시간이 네. 지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을 고려해 볼 때 초기 대응에 이제 그 부분은 항상 강조하지만 좀 더 따질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이제 해경이 이제 수색 작업을 나섰는데 말이죠. 네. 조류. 네. 이제 조류에 따라서 이제 수색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추자도를 떠난 돌고래호가 이제 뭐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북동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바람이 이제 북동풍이 강하게 이제 9에서 11m의 속도로 불었는데. 그렇죠. 맞바람을 맞고 가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한 500m 지점에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호가 끊긴 건데. 네. 해경은 이제 이게 조류도 이렇게 북동쪽을 향하는 조류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찾았고 예. 실제로 배는 북동풍을 맞아서 반대로. 남서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저 부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부분이 네네. 아마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혹시 그림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냥 예. 말로 설명 한번 네. 해볼까요? 예, 한번 잘 나왔네요. 예. 예.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마지막 교신이라는 게 있고 왼쪽에 선박 발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교실이라는 그 위치의 항로 방향이 남서쪽으로 내려온 예, 아니죠. 그는 원래 맨 처음에 예정 항로가 저쪽에 해남군으로 그렇죠. 장성항으로 예. 복귀하려고 그 이제 1호가 2호가 네네. 만나서 그런 항로였거든요. 네. 거기서 왔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그 하면서 가는 네. 항로였는데 마지막 교시하는 그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통신 그래서 이제 아까 의문의 이제 전복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아마 수색이 나는 부분은 마지막 교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색을 많이 왜냐하면 그쪽도 네네. 실종자들이 많이 이제 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추자도 하추자도 그 사이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초자도를 주변에 놓으면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황해로 오는 해류가 만납니다. 네.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제 큰 해류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데 0.5m 세컨드 속도로 해서 하루에 4번씩 한 6시간 정도인데 반경이 한 10km 정도 다닙니다. 예. 이게 그 조류 방향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선박의 경우는 이제 그 내려오는 방향 쪽에 사람보다는 내려오는 방향 쪽에 선박이 크지 않습니까? 네.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그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 남쪽에서 식별한 건 당연한 해류의 방향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조류 방향은 주변에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네. 우리 요 수중 분야에 제일 잘하는 것이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원에는 그 표류에 대한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어디에 흐를 갔건가 네네네. 하는 표준하는 예측 모델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조류가 흐르는 분석하는 모델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좀 해서 실시간으로 현장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좀 분석 중에 있거든요. 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에 관한 것은 그 전문가들도 개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해경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동원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이렇게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해경 자체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고 네. 그거를 해양과학기술에서 같이 해경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나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배마다 GPS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이제 네네. VPS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신이 끊어진 것이 이제 7시 38분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사고의 시점으로 보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 네. 이게 배가 이제
또 표류하거나 네. 뭐 전복돼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호가 끊기는 겁니까? 그게 그 외에도 계속 표류나 작동이 돼야 일 되는 거 경우는 끊기지 않은 게 정상인 네, 것 그렇죠. 같고요. 전복됐을 때. 그러나 전복에 물에 하면은 이제 물 속에는 전파가 전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인파 외에는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끊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VTS나 이런 데에서는 식별해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라서 VPS라고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별하는 데는 이제 도움을 주죠. 물속에서는 그렇지만 전복됐을 때는 또 그것도 예, 안 되는 안 거 된다는 불가능합니다. 거군요. 아유, 그런 부분도 조금 좀 보완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예.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YTN 우철이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